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핵산나노과학 연구실의 양경직 박사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Euclid's Ketosan Microcapsules for Controlled Gastrointestinal Delivery and Oral Bioavailability Enhancement of Low Molecular Weight Peptide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 스킨 에이징이랑 콜라겐 펩타이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부는 이렇게 에피데미스마 데미스, 그다음에 서큐터너스 팻 머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에피데미스마 데미스 안에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이런 성분들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가지고 좀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피부가 탱탱함을 잃고 그리고 수분도 잃으면서 이제 주름이 생기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 과정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콜라겐을 인체에서 더 이상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콜라겐을 이제 섭취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예전에는 뭐 돼지, 닭 이런 데서 많이 추출했지만은 현재는 이 피쉬, 이제 물고기 어류 쪽에서 가장 많이 추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 추출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분자 300kg, 분자량 약 300kDalton의 이 트리플 헬릭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출한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뭐 애시드 방법, 알칼리 방법, 엔자임 방법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디내추레이션 시키면은 나중에는 결국 이 로우 몰레큘러 웨이 펩타이드라고 적게는 뭐 다이트리펩타이드부터 뭐 많게는 뭐 5개, 10개 정도까지 그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그런 로우 몰레큘러 웨이 펩타이드 구성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의 가장 주 성분은 이제 글라이신, 프로라인, 그리고 하이드록시 프로라인이 있는데 이 하이드록시 프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에만 존재하는 아미노산 변형체이기 때문에 이 하이드록시 프로라인을 콜라겐의 지표 물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저분자 콜라겐을 탑재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라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미용 관련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활발히 연구하고 제품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이렇게 섭취 후 스킨에 도달하면은 이 콜라겐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광노화라고 해가지고 인체가 UV를 맞으면은 이 콜라겐 분해 효소가 생성되면서 콜라겐이 데그레데이션 되게 됩니다. 이 MMP라는 효소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이때 이 콜라겐 펩타이드는 이 부분을 방해하면서 콜라겐 디그레데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키토산 마이크로캡슐인데요.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경구투여 제제를 만들 때 가장 그 영구적으로는 현재까지 상업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영구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뮤코 어데시브니스 점막 점착성이랑 타입 정션 오프닝 그리고 이 키토산 자체를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하기 쉬워가지고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키토산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이 뮤코데시브니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소장 내에 소화관 기관 내에 머무는 타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onged detention 타임이라고 표현하였고 이 이네스트 바이오 어베일리비티는 우리가 음식물 혹은 약물을 섭취한 후에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소장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CADN4라는 단백질로 이렇게 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정이 돼 있는데 이 키토산이 이 CADN4라는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 디스럽션을 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키토산의 CADN4를 분해시킨 후에 다시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어, 일시적으로 이 틈을 열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우리가 섭취한 물질들이 이 틈을 통해서 더 많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핸스드 바이오 어베일러비티가 있고, 그리고 이 리텐시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코어드헤시브가 어, 아래같이 이렇게 세 가지 왼쪽 아래같이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non covalent interaction이라고 해서 그냥 이 뮤커스 체인 자체가 이제 이런 긴 리니어 형태의 폼을 이루고 있는데, 키토산 체인 자체도 리니어 폼을 이루다 보니까 체인과 체인이 인터페네트레이션 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래 거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체인과 체인이 인터페네트레이션 되면서 뮤커 어데시브한 특성을 야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이 키토산 자체가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데, 뮤신 자체는 또 네가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뮤커 어데시브리스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키토산을 모디피케이션 시켜서 펑셔널 모이어티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토산에다가 설퍼 인자를 이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하면은 이 뮤신에 가가지고 설퍼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을 하면서 어, 뮤신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미컬 모디피케이션까지 한 키토산이 가장 많은 뮤코 어드헤시브니스를 특징을 띠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키토산을 케미컬 모디피케이션하고 정제하고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 두 가지 과정으로 가장 흔하게 뮤커 어드헤시브니스를 야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토산은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키토산으로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 정전기전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정전기적 방법 외에도 다른 케미칼 방법이 있는데, 정전기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플하고 이코노믹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기존에는 이 트리폴리포스페이트 TPP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가지고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하여 가지고 이 키토산 캡슐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합성하였는데요. 저희 연구실과 저희 연구실 이전에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파이틱 애시드라는 물질을 키토산 캡슐에 응용을 하였는데요. 이 파이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TPP 물질보다 이 포스포러스 인자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 3개 갖고 있는 TPP보다 6개 갖고 있는 PA가 더 강한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어서 더 이 튼튼한 키토산 cap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TPP라는 물질과 PA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가지고 키토산 캡슐을 합성한 후에 어느 캡슐이 더 튼튼하고 안에 탑재물을 잘 보호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 진행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첫 번째 연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이 파이틱 애시드라는 물질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여서 특허와 논문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이런 로우 몰레큘러 웨이 펩타이드, 그리고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핵산 약물까지 정말 다양한 물질들을 이제 안에 탑재를 했었고요. 모든 탑재물들이 이 키토산 캡슐에 의해서 소화 환경에서 잘 보호가 되고 소장이나 대장에서 릴리즈 되어 가지고 약물을 성공적으로 전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저희가 인슐린 프로테인까지 키토산 캡슐에 탑재에 성공했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핫한 물질 중 하나인 콜라겐 펩타이드 이 저분자 물질을 탑재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키토산 캡슐을 만들 때는 요 일렉트로스태틱 익스트루전이라는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스킨 보이는 대로 그대로 생겼고 정말 간단합니다. 이 안에 콜라겐 펩타이드를 탑재한 키토산 솔루션을 안에다가 이 시린지에다가 이제 실어주고요. 이 기기를 작동을 하면은 이, 이 주사기에서 아래로 이제 이쪽 주사기 반대쪽 부분이 눌리면서 이 드랍넷을 형성하면서 이제 다운이 되게 됩니다. 이제 드랍넷 형성이 되면서 다운이 될 때 이 안에서 저희가 전극을 발생을 시켜주면서 어, 이 아래쪽으로 더 잘 떨어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였고요. 이때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틱 애시드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가지고
이 키토산 캡슐이 떨어지자마자 화이트 애시드 솔루션을 만나면서 바로 이온 경화가 돼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키토산 캡슐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키토산의 농도를 1.5에서 3.5%까지, 그리고 콜라겐 펩타이드를 0%에서 30%까지, 그리고 화이트 애시드 솔루션을 1에서 5%, 그리고 pH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네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pH에 따라서 전극이 달라지게 되는데, pH도 2에서 4까지 조절해서 정말 다양하게 합성을 하여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키토산 캡슐이 아래 떨어지면서 키토산 캡슐이 형성하면서 이 파이틱 애시드가 내부적으로 이제 디퓨전이 되면서 그레디언트 아이오닉 크로스 링킹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를 조절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절함을 통해서 이 코어 쉘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 이때 뭐 사이즈, 몰포로지, 덴시티, 포로시티, 그 릴리즈 카이네티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튜네이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국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콜라겐 펩타이드 원물과 그리고 키토산 캡슐, 농도가 낮은 키토산 캡슐과 높은 키토산 cap슐, 저희가 2.5%와 3.5%를 최종 키토산 캡슐로 정했고요. 그래서 2.5CS, 3.5CS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했고, 2.5CS, 3.5CS 그리고 CP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GN텍 경구 투여를 하고 얼마나 오랄 바이오 어베일어빌리티가 증가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일 때에 대비해서 이 키토산 캡슐에 탑재해서 먹였을 때는 이런 전맛 점착석 특징 때문에 전맛 점착석 특징과 아까 말씀드린 이 타입 정션 오프닝 특징 때문에 더 많은 콜라겐 펩타이드가 더 소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키토산 농도, 콜라겐 펩타이드 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확인하였고, 이 키토산 농도와 콜라겐 농도가 낮을수록 캡슐은 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키토산 농도가 올라갈수록 이 비스코시티가 증가를 하면서 이 안정적인 그 형태를 유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키토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콜라겐 농도가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키토산 캡슐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이 키토산 농도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안정적인 캡슐을 형성하되 가장 많은 콜라겐 펩타이드 양이 탑재된 범위 내에서 제일 적은 키토산 농도인 2.5%와 제일 높은 키토산 농도인 3.5%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키토산 농도가 4%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점도가 너무 높고 키토산이 이제 세츄레이트 되면서 더 이상 높지 않아가지고 캡슐을 만들 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키토산 농도가 1.5%보다도 낮을 때는 거의 물과 같은 형태를 띠면서 키토산 캡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토산 농도는 1.5에서 3.5%까지 조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토산 캡슐을 만든 후에 SEM 그리고 FM, CLSM으로 저희가 이 키토산 캡슐을 관측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SEM으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런 디지털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 키토산 캡슐은 밖에는 이렇게 필름 라이크 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고 링클 된, 그리고 이제 섹션에서 봤을 때 안에 쪽은 포로스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토산을 FRTC라는 형광 물질과 결합을 하여가지고 키토산 캡슐을 합성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외부에는 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는 엄청 포러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토산 농도가 더 높을 때는 이렇게 안에 내부가 2.5%에 비해서 더 빽빽한 조밀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섹션한 캡슐을 더 확대하여 가지고 이 구조를 관측을 하였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아우터 레이어 이제 좀 더 밀도가 더 낮은 곳은 보시다시피 이너 레이어 쪽보다 더 이런 포러스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아우터 레이어가 더 이제 빽빽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였을 때도 아우터 구조는 더 빽빽한 그물 구조를 보였고요. 이 이너 레이어 쪽은 아우터 레이어 대비했을 때 좀 더 듬성듬성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하이맥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구조를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어 사이즈를 측정을 했을 때 역시 그 이너 레이어의 포어가 아우터 레이어보다 더 큰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펩타이드 자체를 저희가 싸이 5.5라는 형광 물질과 결합한 후에 탑재를 하여가지고 이 키토산과 콜라겐 펩타이드가 이 캡슐 안에 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위쪽이 FA 이미지고 아래쪽이 CLSM 이미지인데 모두 콜라겐과 키토산이 캡슐 내에 전반적으로 잘 분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키토산 캡슐에 의해서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리학적 특성 분석을 끝낸 후에 이런 소화 흡수율 관련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SGF라는 인공 위액과 SIF라는 인공 장액에서 릴리즈 프로파일을 테스트를 하였고요. SGF에서 2시간 동안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성 조건에서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성이 있는데요. 이때 이 pH가 너무 낮으면은 파지티브 차지가 너무 강해져서 키토산끼리의 반발력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릴리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2시간까지 배양을 했을 때도 2.5 같은 경우는 20%, 3.5 같은 경우는 약 10% 이렇게 매우 적은 양의 콜라겐만 릴리즈 되면서 인공 유액에 대해서 보호함을 보였고요. 이 인공 장액에서는 이제 6시간 동안 이렇게 쭉 서스테이한 릴리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인공 섭취 후에도 위에서는 대부분의 콜라겐을 보호하고 장에서 서스테인 릴리즈 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체내 흡수율 평가인데요. 저희가 이런 모노레이어에다가 카코투와 HT29라는 이 뮤커스를 분비하는 세포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앱졸티브 셀 이렇게 두 가지 세포를 공대양하여 가지고 체내 흡수율 평가를 인비트로상에서 체내 흡수율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 셀 위쪽 부분에 처리를 하고 아래쪽 부분을 통과한 양을 구해가지고 그 농도를 계산해가지고 체내 흡수율을 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비했을 때 2.5 CS 같은 경우에는 통과한 콜라겐 펩타이드가 약 1.7배 정도 많았습니다. 3.5 키토산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불과 비슷한 체내 흡수를 보였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이 키토산의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콜라겐이 흡수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인비보 실험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인비보 실험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한테 이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와 키토산 캡슐들을 경구 투여한 후에 시간별로 혈중 콜라겐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중 콜라겐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저희가 보이시는 이 검정색 그래프가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인데 이 점들의 총 아래 면적을 AUC라고 에어리어 언더커브라고 해서 이 AUC를 통해서 얼마큼 흡수됐는지를 저희가 구하는데요. 이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가 보였는데 2.5CS와 3.5CS는 그보다 더 큰 208, 252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배 정도까지도 이 AOC가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Cmax와 Tmax라는 값이 있는데 Cmax 같은 경우에는 혈중 최고치 농도, 얘가 얼마나 최고 농도를 보였냐. 그리고 Tmax 같은 경우에는 이 Cmax를 보였을 때 시간을 보이는 건데요. 그랬을 때 Cmax가 이제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8.6이고 Tmax가 0.5로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많이 흡수됐다가 금방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2.5 키토산과 3.5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Cmax가 거의 비슷하고요. 12.6으로. 네, Tmax 값 자체가 2와 4로 2.5 키토산이 좀 더 Cmax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고요. 3.5 CS가 좀 더 느리게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느리게 도달했지만은 그 높은 값을 더 늦은 시간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AUC 값 전체로 보실 때는 이제 더 높은 값을 2.5 키토산보다 더 높은 값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비트로 상에서는 2.5 키토산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인비버 상으로 갔을 때 좀 더 우리가 하쉬하고 키토산을 분해할 수 있고 더 큰 환경으로 갔었을 때는 3.5CS가 2.5CS로보다 더 높은 체내 흡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콜라겐 펩타이드의 체내 흡수를 증가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체내 소화 기관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이 체내 흡수 증가를 유도시킨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캡슐 안에 콜라겐이 아니라 프리사이세븐이라는 이 사이세븐이라는 현강 물질을 탑재를 하였고요. 그래서 G한테 프리사이세븐과 키토산 캡슐에 탑재한 사이세븐을 경구 투여한 후에 어, 이 G 내부 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비보 이미징에서는 저희 체내 흡수율 평가와 마찬가지로 0.5시간의 높은 시간대를 보였다가 2시간, 4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형광 신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2.5CS와 3.5CS 같은 경우에는 0.5시간에도 캡슐들이 보이지만은 2시간, 4시간 때까지 그리고 8시간, 16시간 때까지 이 높은 형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상을 저희가 정량화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3.5CS가 2시간대 이렇게 높은 현관값을 보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5CS 역시 이 프리사이즈 7 대비 늦은 시간대까지 더 많은 현광을 유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비보 이미징 외에도 엑스비보 이미징이라고 해서 이 소화기관을 전부 뜯어낸 후에 얼마나 오래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비보 이미징과 마찬가지로 이 스토막 위와 스몰 인테스티 소장에 그 프리사이즈 7 같은 경우는 높은 값 최대치가 빨리 보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키토산 캡슐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도 위 같은 경우에는 투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반부터 높은 값을 보였고요. 어, 비록 초반에 높은 값을 보였지만은 이 원물 사이즈 7 대비했을 때 늦게까지 2시간, 4시간, 8시간 때까지 그 높은 현관값을 보이는 것을 보였고 스몰 인테스틴 마찬가지로 어, 위에서 바로 이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키토산 캡슐이 훨씬 더 높은 값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지 인테스틴은 이제 대장인데요. 대장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사이즈 7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스토막에 존재하다가 대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0.5시간이 아니라 2시간대 피크를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키토산 캡슐 같은 경우에도 0.52시간보다는 4시간, 8시간 이때 더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 보였던 그 현관 값들을 정량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 모든 장기를 통틀었을 때 대부분 현강 신호는 소화기관인 스토막, 스몰 인테스틴, 라지 인테스틴에서 보이고 있고요. 프리사이세븐은 프리사이세븐도 그렇고 키토산 캡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탑재한 사이세븐 물질이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된다면은 어 이런 흡수 가는 과정 중인 이제 리버와 키드니 사이에서 현강 신호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리버와 키드니에서 현강 신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랄 투여한 사이7 물질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면서 흡수까지 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탑재한 그 CP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이 흡수 후에 그 원하는 세포에 도착해가지고 안티포토 에이징 이펙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SGF, SIF 실험, 그러니까 인공 위액과 장액 그리고 흡수가 된 후에는 이런 혈창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SGF, SIF 실험을 트릿을 한 후에 어, 그 폴리아크릴라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통해서 이 펩타이드 구조가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밴드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그 CP의 밴드인데 SGF, SIF 실험을 처리를 하여도
저희가 이 밴드 위치가 동일한 구석에서 동일한 양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정량화한 게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오차 범위 이내로 동일한 양이 이제 그 인텐시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키미지 액티비티로 이제 펑셔널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럭처럴한 스테빌리티였고요. 이 펑셔널한 스테빌리티로 이렇게 SGF, SIF 실험 인큐베이션 후에 스캐미지 액티비티를 비교를 하였는데 스캐미지 액티비티 역시 이런 세 가지를 트리트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 대비했을 때 거의 동일한 그 스캐비징 액티비티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펑션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UVB에 의해서 MMP1이 증가하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과정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험을 저희가 이 펑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세포에다가 UVB를 조사한 후에 UVB만 조사한 그룹과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프리폼 형태와 키토산 캡슐 형태로 수혈을 하였을 때 MMP1이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였고요. 그 결과 UVB를 측정을 했을 때 MMP1이 약 1.7배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대비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를 했을 때 이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UVB를 처리하지 않은 MMP1과 비슷할 정도로 이 1에 가깝게 다른 양이 감소가 하였고요. 반대로 2.5 키토산 캡슐을 처리했을 때는 거의 0.7, 오히려 UVB를 째지 않은 것보다도 더 MMP1의 발현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5 키토산 같은 경우에도 UVB를 조사했을 때 MMP1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역시 이 프리 콜라겐 펩타이드랑 비슷한 양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5CS가 2.5CS보다 효능이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게 나왔는데 이 이유는 아까 흡수율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키토산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면서 이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키토산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흡수되는 것을 오히려 좀 방해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캐빈징 액티비티라고 이제 항산화 능력이 있는데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별로 이 항산화 능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키토산 캡슐 2.5CS와 3.5CS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어, 보유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조금이지만은 이 키토산 캡슐이 그냥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 대비했을 때 항산화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제 이 이유는 키토산이랑 파이틱 애시드라는 천연물 자체도 이 물질이 항산화 능력이 조금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디티브 이펙을 받아가지고 이 스캐비지 액티비티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아이오닉 크로스링킹 방법을 이용하여 가지고 저희가 튜네이블한 코어쉘 스트럭처를 가진 키토산 캡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토산 마이크로 캡슐은 이번에는 이제 저분자 펩타이드의 일종인 콜라겐 펩타이드에 이제 적용을 하였고요. 콜라겐 펩타이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약물로도 쓸 수 있는 올리고 펩타이드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캡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스테인 릴리즈, 인테스티널 퍼메어빌리티,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그다음에 컨트롤드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딜리버리 등 이제 병구 투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들을 이 키토산 농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키토산 캡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바이오 머터리얼 물질인 이런 알지네이트나 팩틴 이 두 가지 물질도 뮤코 어드헤시브 하면서 키토산과 다르게 네거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도 오랄 딜리버리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그 SGF 환경에서 위액 환경에서 전하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의도하지 않은 방출 위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방출을 방지할 수 있고요. 팩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론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분해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섭취한 약물을 대장에 전달할
하고 싶을 때 이런 팩틴 물질을 섞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질들과 섞으면서 더 프리사이즈 컨트롤드 릴리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안티포토 에이징이나 이런 세라피틱 이펙을 인비트로에서만 확인을 했는데 좀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비보 세라피틱 이밸루에이션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은 저희가 뭐 연구 과제 통해서 뉴트렉스라는 회사와 연세유업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그래서 다행히도 회사 쪽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 캡슐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덕트를 이제 올해 상반기쯤에 제품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저의 발표였고요. 저희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연구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과 항상 저와 이렇게 동거 동록하는 저희 지도교수 노영훈 교수를 포함하여 저희 연구실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